안녕하세요. 한국의 기업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관한 강의를 맡고 있는 웅토링 스쿨 지대현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번에 말씀드릴 강의의 주제는 커뮤니케이터라고 제가 잡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representative가 되기를 여러분 회사에서는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채용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채용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One of the biggest reasons why we are reaching out to hire expats is because they have something we don't have.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스킬적인 면에 있어서는 여기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업의 채용 과정을 뚫고 들어갔다면은 그들도 자신의 영역에서는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외국인을 한국 기업에 데려올 때 그렇게 하이어하는 과정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대표가 돼주길 원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대표냐면은 외국에 나가서 언젠가는 해외 사업을 하게 된다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기업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바이어로 있다거나 외국인들이 파트너로 있는 곳에 가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어떤 계약을 하거나 협상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과 우리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좀 더 그 클라이언트라든지 파트너들과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까운 게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언어겠죠. 언어가 그쪽과 더 잘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가서 우리의 대표가 되주길 원하는 그걸 기대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삼성에 있을 때 그런 성공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실패 사례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F로 시작되는 이탈리안 스태프가 한 명 있었어요.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이분은 빅 매니저라고 해서 저희가 건설 회사였는데 해외에서 사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따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취적이었어요. 굉장히 진취적이어서 한국에 있는 오피스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는 그냥 동료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지만 외국에 나가서 우리 사업을 우리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항상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도 좀 부족하고 Q&A도 잘 못하고 하지만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굉장히 그런 걸 잘해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성과를 하나 냈던 게 중동 쪽에서 멀티빌리언 달러 프로젝트를 하나 따냈습니다. 이분의 역할이 커서. 근데 물론 모든 팀이 다 그 프로포설을 준비를 해가지고 제안서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따냈지만 결국에 앞에 나서서 이걸 모든 걸 발표를 하고 포텐셜 클라이언트들에게 호감을 사서 그들에게 계약을 이끌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상사였던 사람이 굉장히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프로텍티브하게 이 사람을 막 보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 다른 부서에서 절대 못 가져가고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인사 부서에 있는 HR에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이 사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컨트랙트 리뉴얼 하는 기간이 왔을 때 이 상사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연봉을 터무니없이 많이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잡아두라 라고 했어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연봉이 2년 만에 50% 이상을 올렸다면 믿으시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회사의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사분이 어마어마하게 저한테 거의 100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 사람을 연봉을 올려달라고 해서 결국에는 60%가 넘게 올려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번이 됐었어요. 그렇게 될 만큼 이 사람은 약간 성공 케이스입니다. 뭐냐면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자신감 있게 해줬고 그들과 더 좋은 그 포텐셜 클라이언트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는데 앞에 나서서 해줬다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걸 기대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기술, 업무 기술, 업무 지식에 관련해서는 한국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게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나가서 우리의 representative가 돼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분은 저희가 채용을 할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FC보다는 더 시니어한 사람이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제가 이제 채용을 담당을 했었고 데리고 왔어요. 굉장히 그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수자원 처리 쪽의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엔지니어 성향이 좀 강한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빅 매니저면 입찰에 참여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안서를 고객들에게 발표를 하고 프로젝트를 따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데스크 퍼슨이라고 할까요? 좀 더 그냥 자기 자리에서 연구하고 뭐 업무 처리하고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서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될 만한 그런 그 장점이 나타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이 사람이 왜 우리가 돈을 많이 주면서 외국 사람이 오게 되면은 해외에서 모셔오게 되면 저희가 집도 다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자녀들의 학비도 다 대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을 치르면서 우리가 이 사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냐 그런 의문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죠. 금방 그래서 가게 됐어요.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전혀 차별화를 하지 못한 겁니다. 업무 스킬만 가지고는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걸 좀 반증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조금 특이한 경우기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가장 많이 닮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MC가 있는데요. 이 MC 같은 경우에는 제가 linguist라고 써놨는데 한국에서 고려대학교를 나왔어요. 고려대학교를 나오고 중국어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도 한자를 더 잘 많이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말을 알지 모르겠는데 이메일을 쓸 때 굉장히 포멀하게 한국어로 쓸 줄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 이름을 쓰고 누구누구 배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배상. 약간 왕한테 올리는 그 표현같이 이런 말까지 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점에서 특징이 있었냐면 한국 언어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를 잘해서 팀원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어요. 정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팀은 어떤 점을 원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회의에 언제 들어와도 이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서 영어로 바로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때그때 막 통역하듯이 설명을 안 해줘도 됐었어요. 이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우리들하고 소통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표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는 채용 포지션에 같이 저랑 일을 했었어요. 한국 기업에서 외국인을 데려다가 채용을 맡기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니즈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필요한지를 그만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우리의 이 필요한 니즈를 이해하는 바탕에서 다른 사람을 채용을 해달라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마지막에는 채용까지 저희하고 같이 담당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분도 성공 케이스죠. 이 사람은 그리고 특히나 또 한국인 분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더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인 대표 또 언어도 잘 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서 커뮤니케이터로서 우리의 대표로서 요구하는 게 굉장히 내재해 있는 그런 기대 심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걸 또 못 해낼 경우에는 또 여기 적응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You are important when you have something they don't have.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언어적인 능력, 해외에서의 다른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 바깥 세상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차별화를 가지고 더 많은 큰 장점, 더 큰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1년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저희 한국에서는 들어오게 됐는데 이때 CBS 미국 방송국에서 취재를 하러 온 사람이 노라 오도넬 씨였거든요. 이 사람이 파견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렸을 때 10살 때 꼬마일 때
아버지가 주한미군에 있었어요. 주한미군에 있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한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점 때문에 여기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굉장히 많이 파견돼서 취재를 하러 옵니다. 뭔가 그렇게 현지에 대해서 본인만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디에 대표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기도 하고, 그렇게 대표로 나가게 되면은 회사에서는 훨씬 더 어떤 이 사람은 우리의 정말 에셋이구나, 자산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기대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한편으로는 주의할 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에서 기업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잘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한국은 어떤 곳인가를 공부를 많이 하면서 거기에 맞춰 들어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그게 다른 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문화라든지 언어 스킬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본국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큰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절대 놓치지 말고 항상 유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